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은 올해 역대 처음으로 이 3.3제곱미터당 전국 평균 분양가가 1,400만 원대를 넘을 것으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멘트 등의 원자료가 원자재 값은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각 분야에 있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제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그래서 또 준비해 왔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되어 있는 순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갈 곳은요. 서초구입니다. 양재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도봉구 창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드리면서 전략 그리고 호재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들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 두 지역 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이밍과 관련해서 궁금한 그런 지역들도 있으시지요. 그런 부동산 고민들 오늘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부터 저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동입니다. 서초구고요. 이곳에서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과 함께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3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현재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충분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정할 때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 이분과 함께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조정이시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지난주에 또 너무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했고 많은 국가적인 많은 낭비가 또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또 애도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안 그래도 건강이나 제가 늘 흔히 말씀드리는 뭐 건강이랄지 또 그 밖에 뭐 안전과 건강은 제가 매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번에도 뭐 많이 저도 애도를 하겠지만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전 눈에 띄게 보는 것들이 뭐 지역의 형태랄지 또 입지랄지 또 주변에 뭐 불법 건축물이 없었는지 또 이번에 뭐 불법 건축물이 워낙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집을 뭐 구매하시거나 새롭게 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신 분들도 그 건축물상 안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또 할 건 해야겠죠. 많은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이번에 또 서울시 안에서도 꾸준한 이러한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있는 또 살기 좋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또 그 입지나 개발이나 호재들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분양가가 올라가듯이 앞으로 뭐 이런 인건비나 뭐 이러한 자재적인 부분들 또 토지의 가치도 점점 더 상승되는 분위기 안에서 즉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오는 이런 건축물의 값어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 현재 주변 지역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어떠한 가치를 분석하는 그러한 눈이 또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서초구 양재동이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이죠. 강남 3구 중에 또 한 곳인 서초구죠. 서초구 주변에는 현재 뭐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인프라나 또 살기 좋은 곳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녹지 공간도 많고 뭐 산이나 뭐 천이나 한강변이나 어디를 이동하든 이동성도 상당히 편리한 그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고 현재 서초구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양재동이고요.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의 양재역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3호선, 뭐 신분당선도 연장이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좋은 입지와 함께 대형 업무처들을 뚫고 지나가는 신분당선의 힘이 상당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노선뿐만 아니라 우리는 3호선과 신분당선 거기에 앞으로 GTX-C 노선까지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지역 자체는 지금도 뭐 역 자체가 워낙에 큰 역이지만 더욱더 방대하고 또 역사, 지하 공간이랄지 지상의 공간들도 상당히 역사가 상당히 대형 범위로 커질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역 주변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테라스형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지역도 워낙에 뭐 직주 근접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1, 2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고 1, 2인 가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하나의 대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의 이러한 주거시설, 주택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의 특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면적 자체는 약간 원룸 스타일 자체의 테라스, 넓은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자, 가격 자체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현재 유지되고 있고 아무래도 인기 지역들은 전월세 자체나 이런 것들이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전세 시대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현재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중에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나 주변의 개발들 그리고 주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이만한 개발이 도사리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평가된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저평가된 지역으로 양재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임차 수요와 직장군들 주변에 다음에 이제 입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일자리나 또 지하철역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다양한 또 일자리를 품고 있고 주변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노선들도 훌륭하게 현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좋은 이러한 안정적인 임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고 교통과 일자리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 요건들 거기에 합쳐진다면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도 좋지만 개발들도 진행이 되고 있죠. 주변에 교통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이면 교통 또 건축이면 건축 주변에 도로망들 더욱더 앞으로 좋아질 일들만 지금도 더욱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양재동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이 기다리고 있죠. 3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신분당선도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두 가지 역세권을 갖고 있는 또 더블 역세권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양재동의 위치 자체는 이런 양재 천변을 끼고 있는 메인 지역이다 보니까 천변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양재동 카페 거리의 유명한 명소와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또 아름답게 이쁘게 잘 꾸며놨고요. 천변 주변으로 다양하게 이런 먹거리랄지 즐길거리가 유명 명소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공원과 각종 일자리 타운들 또 학원가들 또 주변에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개발들과 함께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 또 공원과 천변 대중교통 일자리까지 이러한 삼박자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은요 이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재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재동에서 이제 위쪽으로 한 정거장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죠. 강남역은 누구나 잘 아실 것 같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런 기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것들 유명한 명소로 많이 제공을 되고 있고 위쪽에 테헤란로를 거쳐서 봉온사로랄지 아래쪽에 남부순환로들 다양한 벤처 기업들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역까지도 충분히 가깝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무수하게 많이 제공되고 있죠. 그만큼 이 지역 안에 일자리 벨트가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져 있고
삼성역에서 이어지는 양재동까지 이어지는 GTX C 라인 자체가 앞으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삼성역도 한정거장이죠. 강남역도 한정거장. 주변에 뭐 정보사 부지나 양재 R&D 단지까지도 충분히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 자체가 개발과 함께 교통망, 일자리 타운까지도 제공이 잘 되고 있는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 주변에 노선들도 상당히 많죠. 보시다시피 뭐 형형색색 다양한 노선들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라인들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됩니다. 주변에 삼성역이랄지 양재역이랄지 이 지역들 자체가 이런 GTX 라인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라인들 수서역까지 기다리고 있죠. GTX 라인들이 또 열리게 되고 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예정돼 있고요. 또 위례 신사선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노선들이 강남과 이러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도 그 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역 주변으로는 우측으로는 테일한로가 있지만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는데 토지가 개발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동안 또 없었던 이런 빌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최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없었던 것을 새롭게 넣어주고 또 업무시설 또 이런 상업시설들 또 백화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합적인 타운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테헤란로와 함께 이제 서초대로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는 대형 이런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투자금 자체들이 주변 지역으로 또 번져나가고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바로 아래에 있는 양재동역까지 범주를 미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죠. 자, GTX 신호선 중요하죠. 우리가 섞게 맞이할 교통 노선이고요. 상당히 빠르게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3기 신도시나 뭐 1기 신도시들 그곳에서 이제 서울의 주요 메인 업무처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통시설인데 그중에 하나인 또 양재역에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역이 또 GTX 신호선의 새로운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신분당선도 이제 아래쪽 양재에서 강남 통해서 또 용산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는 뭐 신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신사까지 완성이 됐고 앞으로 용산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이제 용산과 강남과 아래쪽 판교 대형 업무처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들이 이러한 업무처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선들 또 동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신분당선의 파워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시기 때문에 신분당선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양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화 사업들 서울시에서도 요즘에 지화 사업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강변북로의 지화 사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지화를 하면서 위쪽에 보행자 통로랄지 버스랄지 또 인프라 시설들이 늘어나고 공원과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고 교통과 또 이런 소음, 환경적인 부분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대형 규모의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금액 자체가 2억대 중후반대에 현재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천에서 5천만 원대면은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또 합리적인 가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천만 원 수준에서 1천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월 100에서 한 110만 원까지도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또 양재동에 또 위치한 또 단지형이죠. 단지형으로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다양한 지하 사업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개발들 그리고 이제 GTX와 관련된 부분들의 호재거리 탄탄하게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또 원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기대를 안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매력적인 그런 또 가격들이 형성하고 있지요. 여러분께서도 좋은 타이밍에 이 가격에 지금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히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문자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문자 상담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볼게요. 끝번호 756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여의도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30평대 단지형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시드 자금 4억 정도로 10억 미만으로 신축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서울 한강변에 입지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따끈따끈한 그리고 이제 깨소금 날 수 있는 신혼집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성윤 소장님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죠. 뭐 한강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한강변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개발에 영향력을 보고 있는 곳이 한강변 쪽인데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생활권 자체가 이제 용산이나 마포, 또 영등포, 강서 이런 지역까지 또 많이 범주를 넣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뭐 김포까지는 좀 먼 것 같고요. 영등포 뉴타운 시장이나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나 또는 뭐 마포나 용산 지역들의 10억대 미만으로 찾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런 지역들도 뭐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래쪽 서쪽으로 이제 마포 쪽으로 타고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향동지구나 덕운지구나 또 대곡지구 일산까지는 멀지만 대곡에 이번에 또 입주가 열리면서 또 이 대곡까지도 상당히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덕운지구나 향동지구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덕원지구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덕원지구는 뭐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상암동 바로 옆에 있는 덕원지구라는 곳인데 그 지역도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들이 또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 그 지역들 위주에서는 실거래가가 한 9억에서 10억대 정도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역에 또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고 강변북로에 진입하는 곳에 바로 입지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도 앞으로 미니 신도시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강변북로에 또 지화 사업까지 연결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뭐 마포, 용산, 여의도, 영등포 공역까지 차량으로도 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유동할 수 있는 자금 4억이나 5억 정도 LTV를 이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덕원지구가 앞으로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지만 거의 서울 권역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은 그 지역 쪽 위주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 지역들 위주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는 저희가 대면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 통해서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더 궁금하시다면 편히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하나만 더 저희 볼게요. 끝번호 5450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천안에서 지금 서울로 SRT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울권에서 지금 거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천안 집을 정리하고 5억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남권 위주로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굉장히 어렵네요. 동남권 또 5억을 갖고 또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면 아마 SRT를 이용하시면 수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천안에서 수서까지도 또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동남권의 메인 지역들을 찾아보자면은 뭐 판교부터 뭐 분당 또 성남 그쪽 지역들과 함께 뭐 수서, 또 잠실에 그리고 고덕과 함께 미사신도시까지, 미사와 덕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유동할 수 있는 자금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즘에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가격대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아무래도 수서역 주변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잠실의 헬리오시티랄지 요즘에 헬리오시티 단지들이 뭐 거의 만세대급 이상 만세대급 되다 보니까 그 지역들도 좀 조정이 많이 받고 있고 급매성으로 나오는 것들이나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가지고 있고요. 그 옆으로 뭐 고덕이나 뭐 미사 신도시, 덕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덕소까지는 좀 많이 거리가 될 것 같고 뭐 미사 신도시나 미사 쪽이나 아니면 또 고덕 또는 잠실의 헬리오시티까지 이쪽 라인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한번 이제 내 집 마련 또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멀리서 지금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또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그런 투자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성진 소장과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02-1638-3994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는 이곳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알짜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으로 떠나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고요. 어떤 곳인지 설명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동부권이죠. 동부권 뭐 의정부나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서울 진입에 용이한 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봉구 쪽의 창동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번에 뭐 이슈도 워낙 많았었고 항상 뭐 노도강 지역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들이 많고 개발이 앞으로 많은 곳들은 그만큼 미래지향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들어갈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또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창동 자체는 현재 1호선과 4호선 이것도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 GTX C 라인이 이곳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도 이곳도 역사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큰 위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역사의 변신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근에 3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방 3개 구조와 화장실 2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3인,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4억 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현재 4억 원대 초반에 현재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만큼 수요층이 두터워요.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요. 그만큼 수요층이 두텁고 이런 회전율이나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전세가를 생각하신다면은 4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고요. 7광역 중심지죠. 2030 플랜의 창동 3개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 중이고 완성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들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상당히 이 지역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도봉구의 꾸준한 또 인구 상승률로 이러한 데이터가 확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GTX C를 따라서 또 각종 도로망들이나 재개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소식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창동역이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죠. 바로 옆에 노원역도 4호선과 7호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학군들이 무수하게 잘 배치가 돼 있고 유명한 노원 학원가가 또 배치가 돼 있고 노원 쪽에 또 재건축 이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재건축 개발과 함께 인프라 시설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개발들이 앞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주변에 뭐 중간에 진행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결국은 한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뭐 차량 기지나 이전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곳 안에 상당히 집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까지 연계해서 개발의 호재를 가져갈 수 있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고 노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들이나 정비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들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2030 플랜의 하나의 개발이죠. 아무래도 이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다양한 개발들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당히 들어오는 곳들이고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랄지 이번에 뭐 시공사 선정이 좀 늦어지면서 좀 우리가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과학관이나 뭐 문화산업단지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은 일자리 생성과 함께 이 지역의 도시적인 이미지, 지역의 이미지가 변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앞으로 이제 주거타운이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교통이 좋은 창동 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이 아레나 공연장이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카카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완공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성되는 것들은 완성되고 나서 이 지역의 도시 문화와 이러한 음악의 도시로서 변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49층 규모의 이러한 문화 창작, 문화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이 타운들도 랜드마크성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곳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이곳에 점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일자리가 없었던 그 지역의 아쉬움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대형 개발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도봉운전 신원장 부지도 이제 남양주시 진접 쪽으로 이동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동이 되면서 이곳에 다양한 바이오 메디컬 산업들, 서울대 병원이랄지 이것이 들어오게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시설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 집중적으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개발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동역이 그만큼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GTX-C 노선도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사업들, 서울시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이나 소음이 좋아질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 이러한 지화 사업들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또 개통이 됐습니다. 28년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에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좋죠. 아무래도 수요층이 많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한 4천에서 6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합리적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 정도에 110에서 한 120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 가능한, 이건 역시도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립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봉구 창동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노후 밀집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개발에 대한 압력도 상당한 그런 곳인데, 자, 이곳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으로 또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 단지가 주는 힘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곳에서 그 부분까지 느껴보시면서 다양한 호재 여러분께서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세미나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소식 짧게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세미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주제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 시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역시 예약 필수입니다. 01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2부의 문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가치 높은 투자자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자, 2부에서는요, 요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하고 관련된 그런 지역들 정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특히 지하 사업에 대한 이슈가 또 커지고 있는데 그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또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들까지 어떤 식으로 호재를 또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들이 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 정보들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업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궁금하신 사항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궁금증들 받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곳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에 대한 부분부터 2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요즘
그 갑작스럽게 뭐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나타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 그 일부 그 서울 구간에 있는 그런 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또 워낙 큰 이슈가 지금 현재 뭐 워낙에 또 이 현재 시장을 또 덮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그때의 가격대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호재들 중에서 굉장히 또 이 서울시 안에서도 굵직한 그런 초대형 매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가장 알맞은 지역이나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 그 간선도로망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경부고속도로의 그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부 또 변형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결과적으로 선점이 답이죠.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런 큰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거의 뭐 웬만한 계단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점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서울 구간도 있지만 동탄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 구간은 한창 진행 중이고요. 내년 정도면은 이 지하 구간 부분에서 일부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지하 사업 구간으로 이렇게 지하도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지하 공간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상부에 있었던 이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들은 이제 상부 구간을 덮게 되고 그 상부 구간들이 덮이게 된다면 그 지상부에 있었던 그 유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들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1동탄과 2동탄이 지금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서초구와 강남구를 지금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같이 동탄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덮이게 된다면 지상부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고 도보권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도보권으로 걸어서 돌아가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1동탄과 2동탄의 어느 한쪽 간만 수혜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양쪽 두 곳이 다 수혜를 받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개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동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상부의 공원화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하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환승 이런 철도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단 복합 환승 센터가 구성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게 또는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신흥 20, 30대 신흥 부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탄 지역이었는데 뭐 지금 동탄도 이런 좀 약간 그 빙하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는 이렇게 조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뭐 조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올라가다가도 조정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려가다가도 조정장이 나타났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큰 호재들이 있는 곳들은 상당히 높은 금액대로 껑충 뛰기 때문에 바닥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마드리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 이 간선도로망의 지하 사업 부분들을 이렇게 좀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 공원에 있는 그 리오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benchmarking 하듯이 서울을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시티로 좀 탈바꿈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상의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 부분이 이제 왕복 8차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수변 공원화 시키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죠. 2007년도, 2008년도 때 진행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네, 그 매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서울 못지 않겠지만 매일 20만 대 이상의 통행량이 상당히 상습적인 불편한 구간으로 진행되었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수변 공원화 시키면서 지하로 네, 구성을 하면서 이 지상부가 상당히 몰라보게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지역적인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지하화의 좋은 예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강변북로 라인들을 비슷한 형태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상부 부분들이 지하로 지상부에 있었던 도로망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부에 이렇게 수변 공원화라든지 또는 입주민들 또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어떠한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이 된다면 그것은 삶의 질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있었던 환경적인 부분들까지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남 스마트 시티가 그린 시티로 예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상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상부, 네 정말 뭐 왕복 워낙에도 뭐 사실 우리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뭐 항상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탈바꿈을 시키면서 이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하로 구성하고 지상부에는 뭐 대형 공원화, 그린 시티를 탈바꿈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국토부 장관 분과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상부에는 그대로 살리고 또 지하도 추가로 구성해서 이 교통량이 증가한 것만큼 또 추가적인 교통시설들을 고속도로망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시키고 지하로 이렇게 교통량들을 대폭 늘리면서 지상부에 있었던 이런 교통체증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단절되었던 부분들을 한 가지의 개발로 인해서 모두 다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발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일단 아직은 뭐 2024년도까지도 개발 계획을 사실 이제 계속 수정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시대에 맞는 도로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삶의 질도 다시 되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7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구간은 또 이어져서 동탄 일부 구간까지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심 고도화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고 상습 교통 정체되는 구간들에 조금은 원활한 그런 교통 정체된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좀 원만하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세먼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축으로 워낙에 많은 교통량들이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피해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시 팽창화로 인해서 SOC 사회 간접자본 형태들의 교통망 확충들은 도시의 질적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많은 이런 뭐 G20 국가들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교통량 자체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이 4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이런 한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통도 또는 교통망도
질적 향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상부의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지 또는 녹지 공간들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증가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교통망도 여러 갈래들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파생되는 내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는 상당히 물론 세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그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의 분양을 통해서라든지 택지 분양을 통해서 뭐 해외 자본 유치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세금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점 투자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발들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이 된다 또는 뭐 착공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주변의 인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해 보자면 판교라든지 양재, 서초 그리고 강남구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 단절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이런 지역들 있죠. 그래서 동탄이라든지 이런 서초구와 또는 강남구가 가장 큰 수혜를 예상이 될 수 있다. 수혜가. 자, 세 번째는 서울 구간의 지하화가 진행이 될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2038년도부터 고령화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된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쪽 라인들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지방분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그 인구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시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들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서울권 쪽에서도 이렇게 강남권이나 입지가 좋은 쪽 라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는 해지 현상도 대비할 수가 있는 그런 선점 투자가 답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이쪽 라인들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이 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그린시티, 우리나라 서울의 최초죠. 자, 그리고 명문 학군 등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번에 굉장히 많은 그 침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 그 강남에 침수되는 지역들, 저류조 시설로 인해서 재난이나 또는 홍수들이 이제 방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지하 사업인 만큼 해당 이런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그런 개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상부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해외 매각을 통해서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또는 이런 스마트 관광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면 너도 나도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시크릿 정보까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 여의도, 마포, 목동, 용산 이런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에서 10분 거리 이내로 34평형에서 35평형대 이런 4억 원대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4억대 미만도 지금 있는 곳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전세, 내가 조금 기다려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된다면 월세든 전세든 가셔야 될 텐데 전세를 희망하시는 분들, 가장 적은 금액대의 전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강변 라인 중에서 이렇게 서울 서부권 라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1000세대,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가 되는 방법, 지금 보수들은 어떤 형태들의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치나 지역적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가 1대1 개인 상담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온 전화번호 02-2638-3994번으로 예약을 해주시고 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예약 필수니까 여러분 꼭 예약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경부 고속도로 지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 지화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이제 투자처들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역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자, 서초동 당연히 제가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겠죠.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렇게 서울의 간선도로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고속도로 라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런 라인들 뭐 강남 쪽 라인들도 괜찮습니다. 강남 쪽의 논현동이나 역삼동 그리고 서초동 라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축으로 붙어 있는 지역 라인들이니까 이런 곳들 라인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교통 여건 좋고요. 간선도로망, 고속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산업벨트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입지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나 또는 교대, 법조타운,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 그리고 학군들까지도 이렇게 잘 구성이 잘 되어 있죠. 워낙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놓기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용이한 지역입니다. 정보사 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가 바로 옆에 있죠. 이 정보사 부지의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업무단지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네,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이렇게 초대형 업무타운이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산업벨트가 구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형 업무단지가 또 추가로 구성이 된다. 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좋은 장점들 많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고정적인 수요도 많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임차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택지, 네, 항상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 강남이죠. 강남 지역들은 땅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임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개발 호재 중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임차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경부고속도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뱅뱅사거리 인근으로 네, 용적률 완화, 특별 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서 땅값, 네, 토지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개발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투룸입니다.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7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3천에 150에서 16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2억 5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월세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의 버금갈 수준 이상으로 유동인구도 많고요. 임차 수요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강남구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서울 안에서도. 자, 그 중에서도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삼동은 바로 이 잠실 운동장부터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네, 현대 삼성동의 마이스 산업단지 있죠.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과 그리고 좌측편에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사부지의 개발 등등을 네, 필두로 하고 있는 서초구 라인들의 개발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할 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역삼동은 좀 필히 보셔야 되는 거고 경부고속도로 개발에 따른 수혜도 대폭으로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삼성동 개발 워낙에 큰 사이즈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GB센터 라인들도 15개의 계열사가 들어오면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에 따른 개발 호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3개의 노선이 4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강남으로 관통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삼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1.5룸 오피스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6천대 중반. 자, 그리고 전세한국 투자하신다면 한 6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1억 7천에서 2억대 초반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참 짧아서 아쉽네요. 더 자세한 정보 아랜다 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